안녕하세요. 저 환경 글로벌 마켓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으로는 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우리 윤재성 뉴욕생명 자산운용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 그리고 내년 전반적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런 전체 경제, 미국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틀 전이죠. 그 FMC가 있었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대로 왜냐면 페드가 허키시하게 틸트를 벌써 한 달 정도 했으니까 3주 정도 했으니까 뭐 예상대로 다 나왔는데 참 재밌게 한 말이 참 재밌었어요.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다. 뜻밖의 다른 쪽에서 왔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한국 분이 말재미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템포러리가 아닌 게 저한테는 뻔히 보였는데 몇 달 전부터 페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갖고 헛기시다니까 마켓이 조금 혼란스럽죠.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9월 달에 레이트 하이크하고 6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난다. 이제는 3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6월까지 기다려야 되냐, 4월부터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려야 되냐,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바뀌었어요. 페드가 이 코비드 이 상황을 1년 넘게 잘 진행해 온 건 맞지만 한 석 달, 넉 달 전부터 조금 더 방향을 바꿔줘야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조금은 평가하고 싶어요. 지난 11월 말 의회에서 파월 의장이 어쨌든 자세를 바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시장이 왔다 갔다 그게 오미크론하고 같이 영향을 주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 걸로 인해서 또다시 좀 긴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아니면 굉장히 큰 피벗이니까 소화 과정을 꽤 오래 거쳐야 됩니까?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니까 다이제스션, 이 FMC 리저트를 다이제스트 하는 걸 지금 다 한 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더 오래 할 거 같냐? 제가 보기에는 페드가 아직은 인플레이션 집중하니까 조금 더 허키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그 닷플라 보면 한 2%까지밖에 안 갔는데 2.5가 고리고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세게 갈 거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허키시하게 틸트가 좀 남았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먼저인데 근데 또 반대쪽으로 지금 경제가 growth level이 자꾸 계속 내려가고 earnings revision이 자꾸 내려가는데 만약에 내년 초반기에 오미크론 이런 생각 못했던 상황이 더 커지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고 아예 경제가 꺾이지 않을까? 리세션?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6, 7 가서 8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살아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중간 선거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목적이고 더 허키시하게 가는 게 저 베이스 케이스고 그 만약 상황, what if 상황에서 wage 직업, employment 넘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그거에 더 집중해요. 그러니까 좀비 부산항해 좀비 같이 지금은 소리가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에서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집중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labor, employment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좀비가 이렇게 집중을 바꿀 것 같아요. 인플레이먼트가 언제부터 좀 많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봐요. 좋게 보는데 만약에 상황을 또 모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오미크론 별로 이렇게 심하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 데이터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좋게 나왔어요. 인펙션 레이트는 계속 높지만 hospitalization이 완전히 꺾였어. 그러니까 나도 궁금한 게 한국도 이 정부가 이 코로나 컨테인먼트 이걸 어떻게 잘하냐를 확진자 이 숫자로 결정하는데 숫자로 보면은 완전히 안 좋을 거야. 왜냐면 숫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4배로.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4배 올라가고 rest of the world도 그 정도 올라가겠죠. 다 좀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와 이렇게 이거를 잘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나는 그 확진자 그거는 조금 포기 이거 컨테인하는 걸 포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있는 뉴욕에 사실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차가 훨씬 안 막혀요. 오늘도 차가 안 막혀. 제가 보니까 이미 재택으로 많이 갔어. 다시 홈으로 work from home 됐는데 이런 거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그래도 주지 않을까요? 감염자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무조건 주죠. 그러니까 뭐 투자 얘기를 좀 넘어가는 대답을 드릴 텐데 저희가 그 한 6월 그 3월 달부터 금년 3월 달부터 cyclical trade를 풀어나다가 델타 변이 때문에 좀 꺾였다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2주 전부터 이 cyclical trade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갔는데 좀 꺾어놨어요. 좀 이렇게 꺾어놨다는 게 좀 reduce 줄여놨어요. 하지만 cyclical은 다시 가겠고 back to 그러니까 시민들이 consumer goods부터 서비스 섹터로 스펜딩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또 꺾이고 있어요. cyclical trade가. 그러니까 이 travel spending on services 이게 제대로 안 엮어지면 경제가 계속 굴러갈 수는 없어요. 근데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cyclical trade 빼고 한두 달 지켜볼 건데 한 달 안에는 다시 저는 오미크론 때문에 네. 오미크론 상황을 좀 보고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월스트리트 지금 어제 어나운스한 게 rest of the year 이제 연말까지 집에서 일해라. 왜냐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뉴욕은 보니까 한국이 먼저더라고. 그 트래블 패턴 때문에 그런지 한국이 먼저고 한국은 제가 11월 중순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벌써 올라가고 있을 때 돌아왔고 여기는 지금 금주부터 남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지금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인펙트 됐더라고. 돌아가서 페드는 지금 호키시로 나왔고 인플레이션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호키시로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오늘 보면 채권 금리가 이게 호키시 한다면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물론 은행 간 거래 오버나이트 금리를 말하는 거지만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갈 건데 왜 10년물은 오늘 아침에 지금 방금 전 보니까 1.3%까지 떨어졌어요. 왜 채권 시장은 단기 금리를 2.1%까지 3년 안에 올리겠다는 프로젝션을 보여줬는데도 오히려 10년물 이런 장기 금리가 내려갑니까? 2년물도 내려가요. 그거는 지금 리스크 오프니까 사람들이 다 주식 팔고 뭐 리스크 팔고 세이프티를 가려면 채권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오늘 내일 보려면은 every 3% 딥을 손님들이 고객들이 다시 사냐가 저는 더 궁금해요. 왜? 그리고 금년 와서 이 growth 테크놀로지 주식들이 그렇게 비싸고 earnings가 이렇게 살짝 꺾이는 게 보이는데도 주식이 올라가. 그러면은 다 P expansion이야. multiple. It's not a real 그 solid growth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대는 거야. 난 그게 더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오프니까 이자가 내려가는 게 말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이자를 올려야 되니까 투자가들이 이 네거티브 리얼 yield, 인플레이션 제거하고 남는 yield가 네거티브예요. 이렇게 손해 보면서 채권을 사야 되냐? 보험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사야 돼요. 그런 거 상관없이 duration management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야 되냐? 생각해 보면은 이자는 내년 보면 경제가 좋아질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자가 올라가는 방향은 맞아요. 근데 얼만큼 올라가냐? 그러니까 저희 이코노미스트들 몇 분이 회사에 계시는데 1.7에서 2.5예요. 그 레인지가 굉장히 와이드해. 같이 그렇게 일하면서 서로 윈원하고 그럴 때 레인지가 꽤 와이드해요. 그래서 내년을 보면은 무조건 인트레스트 레이트 보고 주식도 보고 굉장히 발리틸리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도 2.5 보는 사람이 있고 1.7 어쨌든 1.3보다는 높네요. 그렇죠. 높아지는 왜냐하면 내년 경제가 좋으면은 인버션이 벌써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뭐가요? 금리가 어느 정도 언제 시점 되면 네. 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번에 저희가 말씀할 때 저는 금년 전에 시작할 때
한 2%까지 가지 않을까 하다가 포기하고 우리가 한 6월인가 7월에 만났을 때 포기하고 1.6, maybe 1.8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테크니컬 팩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게 전 세계보다 미국이 그래도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높으니까 자꾸 미국 이자가 올라가면 사고 테크니컬 팩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거티브 리얼 이일드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1.3이든 1.6이든 어떻게 봐도 네거티브. 사면은 손해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가 뛸 수 있다. 지금은 이 수요가 많아서 눌려 있지만 그 어떤 시점, 어떤 계기가 뭐가 될까요? 페드가 올리는 순간, 혹은 뭐 페드가 그 테이퍼링 끝낼 때, 혹은 QT 양적 긴축에 나설 때. 언제까지 투자가들이 네거티브 리얼 이일드를 겪고 참을 거냐? 리스크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2.5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네거티브인데 그리고 1.7 이렇게 1.7%밖에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제 GDP growth가 이렇게 slow down 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많고 eventually 꺾일 건데 천천히 꺾이더라도 그러면서 좀 안 좋게 봐요. 그런 분들이 1.7을 찍고 있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번 9월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윤 전무님 말씀은 이번에 사이클이 빠를 거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침체가 왔고 쭉 올라갔으니까 쭉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저희는 내년에 내려간다고 안 봐요. 그러면 2023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멀리를 지금 몇 달째 안 보이는데 2023년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못 해드리겠고 내년은 아닌 것 같은 이유는 지금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가 있는데 메인 스트리트는 경제인데 경제는 진짜로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corporate earnings 여러 가지로 넘버가 좋게 가고 GDP도 미국의 한 long term, 그러니까 길게 트렌드가 2.5, 2.25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4%로 보여요, 내년에. 이게 꺾이더라도 그렇게 빨리 꺾이진 않을 것 같고 첫째. 그래서 내년은 무조건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manufacturing index도 아직도 above 50. 이것도 50 밑으로 꺾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꺾이는 게 보이는데 방향은 내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이번 경제는 좀 빨리 굴러갈 거라는 말을 했고 그러면 2023년이라는 질문이 말이 되는데 대답은 못 해드리는 게 그게 3년인지 4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고 10년씩 가거나 뭐 5년씩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또 you never know. 왜냐면 infrastructure bill 이번에 1.7 trillion 됐고 더 큰 건 안 됐지만 또 내후년에 뭐가 나오면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길게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90년대 그 경제를 보시면은 이게 10년 expansion 10년 걸렸잖아요. 그 주식도 10년 동안 이렇게 잘 됐고 근데 94년도에 경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페드가 갑자기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50 올리려다 75를 두 번 올리고 주식은 꺾였지만 경제는 잘 갔고 98년도에 뭐 러시안 크라이시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경제가 안 좋았을 때 페드가 아예 인트레스트를 그 카트 내렸어요. 95년도도 내렸어. 너무 빨리 올려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엮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만약에 내년 초반기에 좀 더 허키시를 가서 뭐 뜻밖의 진짜로 뜻밖의 예상은 안 하지만 25 대신 그냥 50을 올리자. 6월 달까지 기다렸다 50 올리자. 그래서 50 올렸어. 4월 달에 안 올린 거 추가해서. 그래서 올리면은 주식이 막 꺾일 수도 있지만 경제를 꺾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94년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좋은 지금 질문. 0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너무 질문이죠. 낮은 질문.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도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뭐 모르게지를 하든 뭐 차를 사든 돈을 빌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페드 펀드가 0이니까 뭐 2%, 4%의 돈을 빌릴 수 있어. 근데 2%, 4%가 3%, 5% 되면은 큰 결정권에 큰 지장이 있어요. 그 집 사고 차 살 거예요. 무조건 똑같이. 조금 더 싼 차 사고 조금 더 작은 집 사겠지. 왜냐면은 그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real corporate America도 마찬가지예요. 이자가 너무 내려가고 리파이낸스를 아예 너무 잘해갖고
이자가 조금 올라간다고 전혀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1% 정도 no problem. 그러다 보니까 한 third, fourth Fed Fund rate부터 조금 부담을 받을 거니까 그게 2023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3 rate hike 2022년 전혀 회사든 일반인이든 상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023년에 3번 더 올리면 그때부터는 약간 영향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때는 무조건 느끼기 시작하겠죠. 누가 느끼는지 모르지만. 1%로 넘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역사상 보면은 first 3, 4 rate hike 첫 번째 뭐 세네 번까지는 경제가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제가 그 2019년도에 한국 가서도 이렇게 뭐 세미나 하고 이럴 때 말씀드렸는데 그 2020년 이렇게 19년에서 20년을 넘어갈 때는 그 리세션 참에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첫째, 둘째, corporate leverage가 너무 커서 이게 걱정이 된다. 채권. 그래서 민스키 모멘트라는 내가 말을 했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예 이렇게 그 채권이 더 많은 데트가 더 많은데 corporate America에 아직은 걱정이 덜 돼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렸는데 회사들이 근데 길게 빌렸고 이자를 낮게 빌려갖고 이자는 그 지불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작아요. 그러니까 interest cost burden 그래갖고 그게 그 회사를 꺾을 그 위험이 많이 적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될 거지만 아직은 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결국 문제 지금 내년에 걱정이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월가에서는 인플레가 내년 4월, 5월, 6월 혹은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쯤이면 둔화될 거다. 에너지도 꺾이고 뭐 둔화될 거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는 안 보는데 그냥 그러니까 꺾이는 그 transitory inflation, 뭐 commodity, metal 뭐 이런 거는 꺾이는데 rent, wage, housing 이거는 그렇게 쉽게 안 꺾여요. 스티키해요. 그러다 보니까 6%에서는 꺾여요. 그러니까 6%는 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번에 말씀한 게 3% 밑으로는 뭐 2022년 뭐 6월 뭐 하반기 가야지 좀 밑으로 내려가겠다. 3% 미치면 2%대로 가긴 2점 뭐 2점 매수로 가긴 그걸 가야 9월 달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예 3%로 계속 내년에는 이자를 못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if you look at it over a period 못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웨이지 스파이럴이 시작됐어요. 파월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그 고용 비용 지수 그거는 보고 놀래서 피벗은 했지만 그게 뭐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스파이럴은 안 보이는데 3%가 그렇게 막 나쁜 인플레이션도 아니에요. 3%면은 아예 골디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3% 밑으로 안 꺾인다는 게 큰 막 위험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쉽게 안 꺾인다는 게 포인트고 아예 3%로 유지하면서 2, 3년 가면은 actually 경제한테는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GDP가 만약에 내년에 4%, 높고. 예,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real이니까 우리는 그러고다 3% 더하면 7%예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들은 corporate America는 nominal 갖고 먹고 살지 real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버먼트도 빚이 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 3%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쁘지 않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페드가 자꾸 한눈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눈이 가 있을 것 같고, 웨이지 스파이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1970년도 같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접힐 건데 그게 쉽게 뭐 2% 타겟 뭐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3%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페드가 3번 기준금리를 올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무조건 올리기 시작해야죠. 계속 꾸준히 천천히. 몇 월부터? 저희는 6월이라고 보는데 페드가 분명히 4월 가능성을 표시는 했어요. 3월, 4월. 3월까지 그 테이퍼링을 끝내야지. 왜냐면 이거 둘 다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얼마 안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3개월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는 급하니까 3개월이 왜 필요해? 뭐 4월 달에 올리겠지. 뭐 이런 말.
대차대조표 축소는 언제? 그것도 얼마 안 걸릴 거다라고. 영어로 한번. 그러니까 그 QT. QT. 예. 근데 밸런스 시 with runoff. runoff. 근데 그거는 벌써 technically 그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runoff가 시작되는데 그 short maturity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리인베스트먼트 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reinvestment 안 하고 아예 그냥 안 하는 tapering, runoff를 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4월? 근데 조금 aggressive한 stance지.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걱정해서 허키시하게 페드가 더 가야 된다. 지금보다는. 지금 이번에 보시고 좀 실망하셨구나. 뭐 실망까지는 아니고. 레스 하키시. 예, 커뮤니케이션 한 대로 말을 했으니까 잘한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내가 좀 트집 잡는 거는 우리가 예상한 인플레이션 아니고 딴 데서 왔다. 그래서 어쩌하라고 내가 말장난 쳤는데 그런 면에서 좀 실망이지. 여기서 더 허키시하고 서프라이즈 하면은 마켓이 안 좋아져. 근데 한 석 달, 넉 달 전부터 인플레이션 걱정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페드가 이 트랜지토리를 좀 빨리 없애고 해야 된다. 그게 좀 트집이죠, 페드한테. 근데 아직도 파월 의장은 말을 들어보면 금리를 확실히 올리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딱 확실히 마음을 먹었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페드가 언제부터 그렇게 확실히 말해고 보통 이렇게 그린스팬이 제일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했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기야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하는 거라고 트랜스페런트. 그거는 제가 파월한테 인정해야 돼. 맞아. 그 파월 의장은 그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윤 전무님 말대로 올해 이렇게 됐고 내년에 경기는 괜찮을 거고 페드가 3번 정도 올릴 건데 3번 정도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한 3% 정도로 유지가 되고 경기는 괜찮을 거다. 자 그러면 마켓은 시장은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벌써 11월 달에 한국 가서 말한 거 아직도 유지하는데 5%에서 10% 이상은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커렉션이 아직은 안 왔고 언제 올지 나도 모르겠지만 10% 커렉션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보이기 시작해요. 상반기 아니고. 상반기는 안 보이는 게 unless 오미크론이나 뭐 페드 허키시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은 근데 깜짝 놀랄 필요도 없어. 좀 더 허키시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큰 손이나 리테일들이 같이 buy the dip을 안 하고 이건 좀 걱정되네. 그게 언젠가는 누가 sentimentally 몰라요. 근데 하반기는 무조건 생길 것 같아. 내년에 10% 이하의 수익률.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경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불리시하게 믿는 게 내년 하반기에 10% 커렉션이 있으면 경제가 제가 예상하는 대로 계속 가면은 살 것 같아요, 주식을. 근데 2, 3%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근데 내년엔 중요한 게 주식 S&P를 사냐 안 사냐보다 어디에 사냐, 뭘 사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 금년부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9월 달도 말씀드렸죠. 다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는 너무 많이 오르고 어디는 아직 이렇게 좀 기회가 남았는데 에너지 얘기 드렸죠. 근데 요번에 이 델타 변이 여러 가지 이유로 꺾였어요, 살짝. 다시 기름값은 80불로 간다고 생각하고 100불을 무조건 찍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경제가 꺾이기 전에. 이번 사이클에서 사이클 안에서 100불을 찍을 거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에서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다. 첫째. 둘째, ESG 때문에 good energy, bad energy를 또 갈라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다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에너지 섹터는 무조건 기름값이 100불을 언젠간 찍을 거라 하고 생각하고 주식을 골라도 될 것 같고 미국 주식보다 그럼 지금 오미크론으로 떨어졌을 때 에너지주가 떨어지면 사야 되네요. 나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금년 와서 earnings가 아직도 좋지만 이 growth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지금 석 달 동안 growth가 outperform value인데 slightly. 근데 이게 다 PE expansion이야. 좋은 의미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historically 98 percentile earnings PE 그러니까 2000년도 후로 이게 제일 높아요. 이렇게 높은 데서 그 테크놀로지 주식을 굳이 계속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시는 분들이 이메일이 와요. 나 구글 사도 될까? 지금도
이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좀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또 사지 마 그러다가 또 계속 올라오는. 그래서 그냥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근데 저는 테크놀로지는 조금 어보이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당분간. 네. 그리고 스몰 텍은 벌써 그 ARK 펀드. 예. 거기는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로 구글을 사면 그래도 earnings가 있고 그냥 잃어봤자 10% 뭐 이렇게 잃고 그 ARK 펀드는 벌써 25% down for the year. 25% 떨어졌어요. 그죠? 100불에서 75불 돼 있어, 지금. 그쪽은 아예 earnings 없는 주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죠? 2000년도에 완전히 깨질 때 심하게 깨지니까 건드리지도 말고 저는 cyclical trade를 지금 오미크론이 좀 꺾이면서 다시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이랑 일본, 그러니까 developed ex-US, 미국 밖에서 사는 게 맞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미국 안에서는 value 쪽으로 에너지, 금융, 금융, 헬스케어도 포함해서 헬스케어는 디펜시브에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벨 전략이네요. 네, 그러니까 시클리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왜냐면은 내년에 그렇게 큰 돈을 못 벌 거면은 그냥 좀 더 디펜시브하게 좀 포트폴리오 디리스크, 베이타 디리스크를 하고 헬스케어 쪽으로 옮기면은 베이타가 내려가니까 볼러틸리티가 내려가니까 그렇게 가고 스몰 컴퍼니도 조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경제가 좋다고 봐요. 메인 스트리트는 좋고 월 스트리트 가격 때문에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는 거지 경제는 잘 굴러가면 스몰 컴퍼니가 많이 떴다가 2020년도에 금년 와서는 거의 역걸음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보면은 스몰 컴퍼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러셀. 네, 러셀 2000. 그러면 금융사에 계시잖아요. 큰 금융사에 어떤 금융주를 사는 게 좋아요? 다 아무나 다 좋아요? 금융주를 어떤 금융주? 근데 저는 주식 무슨 이름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추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큰 은행, 작은 은행, 지역은행, 뭐 카드 회사, 핀테크, 뭐. 섹터별로. 네, 네. 저는 증권사, 은행, 빅은행. 왜냐면 걔네 그분들이 IB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큰 은행이라는 거는 IB 아닌 뭐 웰스 파고 뭐 웰스 파고도 뭐 금융도 하는데 뭐 이런 은행들, 리지널 은행들, 그 커머셜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커머셜 렌딩 하는 큰 은행들. 뱅킹 안 해도 인베스트먼트 뱅킹 안 해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작은 은행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디스럽션이 많다 보니까 리지널 커뮤니티 뱅크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모르겠고 미국이 잘 되니까 큰 은행들은 미국 구석구석 다 투자를 하고 커뮤니티 스몰 컴퍼니들 은행들은 뭐 시카고만 하고 뉴욕만 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면 시클리컬하고 소형주 이런 미국에서는 그럼 미국을 떠나서 미국보다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 더 좋다 이렇게 내년에 보세요? 예, 나는 거기서도 시클리컬. 예, 그러니까 유럽이 원래 주식들이 시클리컬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인덱스로 사면 시클리컬 픽업하고 일본은 뭐 굳이 시클리컬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그냥 계속 스티뮬러스랑 BOJ가 잘해서 잘 될 것 같고 이머징 마켓은 아직은 잘 안 보이는데 왜냐면은 달러가 이제는 저는 길게 봐서 약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은 페드 때문에 페드가 리딩 더 페드 하이크 때문에 달러가 아직도 세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 6개월 후에 내년 언제쯤은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왜냐면 historically 보면 페드가 레이트 하이크 할 때 달러가 세지다가 다시 약해져요. 계속 올려도? 네, 계속 올려면 다른 나라도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페드가 시작했고 UK 11월 달에 레드 하이크 했죠. 그리고 emerging country들 하이크 먼저 했는데 지금부터 2년 계속 보면은 센트럴 뱅크 분들이 다 이자를 올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달러가 먼저 세졌다 다시 약해질 건데 약해질 때쯤에 emerging 마켓을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년 초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 첫째, 제가 보기에는 그 글로벌 그 manufacturing 글로벌 사이클이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돼서 처음에는 그러면 그냥 중국에서 팩토리 뺏어서 그냥 비엔남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근데 그것도 싫은 거야 이제는. 미국으로 갖고 와야 돼.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냥 이쪽으로 갖고 와야 돼. 그러든지 유럽으로 갖고 가야 돼. 그렇게 보면은 아예 이 emerging market, Latin America, 유럽이 아시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죠. 왜냐면 유럽은 그러니까 아시아가 별로 안 네, 좋아요. 아시아가 안 좋아지고 아시아는 또 중국한테 지금 잡혀 있어. 중국 경제에. 근데 중국 경제 아무리 어떻게 생각해도 지금 리얼 에스테이트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내년 초반기에 Chinese government 중국 정부가 fiscal stimulus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fiscal을 부양책, 부양책. 경기 부양, 해야 될 것 같아. 재정 부양책. 네, 이자만 이렇게 내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그리고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저는 그 fiscal stimulu스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중국 주식이 괜찮을까? 그 전에는 안 건드리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 경제가 한번 지금보다 더 내려가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냥 안 좋게 보여요. 스테이블하지가 않아. 그럼 뭘 보고 그 중국 주식을 사? 그럼 이머징 마켓을 보면은 중국이 3분의 1인데 그냥 이머징 마켓을 통틀어서도 사고 싶지 않고 아시아도 지금 건드리기 싫은 게 아무리 한국을 좋게 봐도 중국 영향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중국 영향인데 중국이 이렇게 안 좋고 미국은 괜찮을 것 같으면 굳이 아시아 투자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되냐? 근데 1월 달쯤에 한번 다시 보려고 피스컬이 그러니까 first quarter 올 것 같아. 왜냐하면 내년에 중국도 그 리엘렉션이 또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를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이걸 받쳐주는. 이머징 마켓은 아직 살 때는 아니지만 주시는 해라. Right. 그래서 2023년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캐탈리스트는 달러 약해지고 중국이 피스컬 나오면 그때는 사야 된다. 중국이 한번 나오겠죠. 설마. 나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 페드가 아까 주식 시장 전망은 이제 말씀하셨고 채권 시장 전망을 보면 채권 금리가 어쨌든 한번 말씀하셨지만 자꾸 내려가잖아요. 네. 여기에는 수요가 당연히 많겠죠. 수요 때문에라고 하는데 리스크오프하고 수요 때문인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페드가 얼마나 뭐 지금 8번 3년간 8번 올리겠다고 그 경제 전망과 점도표에서 보여줬지만 그렇게 못 올려. 왜?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 몇 번 올리고 나면 꺾이고 것이고 그러면 페드가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거야.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1.7 그래도 여기보다 높을 거예요. 저희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1.7 1.7에서 2.5인데 뭐 진짜 익스트림한 분들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이고 저희가 다 2.5든 1.7이든 low예요. 그래서 lower for longer view는 무조건 맞고 higher from here도 맞고 근데 얼마큼 higher인가 갖고 고민하는 건데 1.7이면은 2023년도 recession 그 인버전 생기고 recession 뭐 6 months to a year later면은 2023, 24년에 불경기 온다는 사람이 1.7을 찍을 거고 좀 더 오래 간다는 사람이 뭐 2.5인데 하여튼 저는 2% 위로는 무조건 간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내년 와서 페드가 좀 더 헛기셔하게 되면은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기술주가 많이 내렸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술주? 그러니까 테크가 줌이나 팔러톤 같은 거 한 60%막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싸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캐시플로우 네거티브한 컴퍼니잖아. 그래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도에 꺾이는 주식들이 그래서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훨씬 더 내려갈 구석이 있다. Zoom maximum earnings potential이 금년이었는데 work from home 그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면은 언제 나올 거래? 우리 다시 회사로 돌아간 다음에 우린 줌을 계속 쓰겠지만 얼만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maximum usage of Zoom's business model is over. 애플도 많이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애플은 중국에 많이 경제에 많이 걸려 있고 첫째, 두 번째 애플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도 우리 말씀한 게 테슬라, 애플 이런 회사들 보면은 그 optimism 앞으로 얘네들이 뭐 테슬라는 배터리 테크놀로지 완전히 잡고 가면은 뭐 차 말고 전 세계 배터리 뭐 스토리지를 테슬라가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는 모르겠고 애플도 좀 그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늘리고 만약 시민들이 이제 애플 워치를 통해서 자기의 헬스를 뭐 하고 그러면은 펑셔널리티가 높아지면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남의 리서치를 읽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애플 엑스퍼트는 아닌데 아,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 현금 100만 달러가 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해봤는데, 그러니까 100만 달러 투자를 100만 달러 내가 줬어. 그러면은 일단 그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뭐 채권, 주식 이렇게 짜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40~50% 주식, 뭐 60% 채권인데 채권이라는 게 저는 private debt, senior loan 뭐좀 프라이빗 데스는 사실은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나 투자를 못 하는데 좀 밀리언 달러 있으면 투자할 수 있어요. 밀리언 달러 있어. 예, 메럴 린치나 이 브로커리지 전화 걸어서 밀리언 달러 있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갖고 가서 한 5%? 그러니까 리테일이니까 많이 뺏어가요. 얘네들이 뜯어가요. 그 인스티튜셔널 6.5% 버는데 지네가 리테일 1.5를 먹어요? 그 정도 많이 먹어요. 그 스타트 할 때 좀 많이 떼가고 연년이 그렇게 갖고 갈 거고, 왜냐면 경제가 뭐 2~3년 잘 되다 꺾이고 그 전에 꺾이면 할 수 없고, 근데 뭐 일단 5% 버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고, 그리고 주식을 40~50% 갖고 갈 건데 왜 겨우 40~50%냐? 경제가 좋을 거면. 왜냐면 지금 시작하니까. 지금 시작하면은 이 valuation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cyclical, 뭐 barbell, defensive 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고,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외국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갈 거고, 내년에 correction 되면은 살 거예요. 컬렉션은 얼마 정도 떨어지면 살 것 같아요? 10% 이상? 아무래도 10%는 기다려야죠. 근데 더 재밌는 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90년도도 보고 지금도 보고 주식이 다 뜰 때는 내가 이거 샀는데 이거 팔고 저거 샀는데 다 뜨네. 나 진짜 투자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랬어요. 90년도에 진짜로 주식을 굴려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것마다 다 올라가? 꺾일 때 생각하니까 너 바보지. 눈이 그렇게 멀 수 있어. 투자를 이렇게 오래 그때 뭐 한 10년 투자한 상황이었는데, 뭐 10년도 안 됐지. 5년 투자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못 봤을까? 못 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진짜 심리가 빠진 거죠.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빠진 거 아니야. 어린 나이에. 그때가 뭐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나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진짜로 투자가들한테 넘겨야 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첫째, 둘째, 인덱스를 사면 안 돼. 인덱스는 지금 다 택이야. 지금 그 러셀 3000은 그 우량주 3,000개를 보고 말씀드린 거죠. 거기서 보면은 그 S&P 500 그 메가 스톡들은 진짜로 별로 커렉션이 안 되고 25% 떴는데, 그 안에 20% 뜬 주식이 몇 개냐, 30% 그러니까 떨어진 주식이 몇 개냐 하면 떨어진 주식이 꽤 많아요. 스톡 셀렉션. 근데 그것도 너무 싼 주식이 괜히 싸다고 사면은 싼 이유가 있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제해야 되니까 스톡 셀렉션 투자가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문적인 사람이 스탁을 픽업해서 그렇게 고를 때다. 지금 뭐 함부로 뭐 인덱스 사고 그럴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사실 그렇게 그 가고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최근에 들어서 그런 사람들 한 번도 코렉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버블이 터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그게 나타나면 굉장히 충격이 많이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됐으니까 90년 후반기 2000년 꺾이면서 10년 동안 bull market 꺾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때 나도 그 포함했어요. 꺾인 걸 처음 경험한 거야. 그러고서 택이 10년 넘게 회복을 못했잖아요. 한 10년 걸렸을 거야. 내스닥이 회복하기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그 나스닥이 그 2000년 픽을 살짝 찍고 Great Financial Crisis 꺾이고 다시 지금 여기서 뉴 하이를 먹었는데, 그럼 그게 몇 년 되는 거야? 20년을 기다린 거야. 그때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지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때보다 더 심하죠. 지금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무슨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닷컴 버블 같이 막 주식이 50% 확 떨어져도 이거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럴 수 있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크 보고 그걸 느꼈어요.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ARK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는 무조건 뭐 10년, 15년 후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지금 내가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테크놀로지 이런 거 다 말이 돼요. 그리고 agree. 근데 지금 10년 후에 돈 벌 회사를 내가 지금 아이덴티파이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객 돈을 갖고 막 휘둘르는 거는 길게 봐서는 좋게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기술은 커질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나중에 해서 커질 수 있는 그 회사는 지금 그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 아버님이 그때도 제가 그때 일본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전화 인터넷으로 전화하면은 돈 안 내는 거 이런 거를 스카이프 뭐 이런 컨셉을 해갖고 이거 잘 되나 하고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이름을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게 꾸역꾸역 할 수 없이 그렇게 써야 되는 사람들은 썼지만 언제부터 그게 진짜로 쓰기 시작하면 카카오 한국도 카카오가 진짜로 잘한 게 그걸 만들었는데 한 5, 6년 됐죠 이제. 근데 99년도에 그 테크놀로지가 있었어.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를 앞으로 갖고 갈 회사들이 있었어. 근데 그 회사들 다 없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티메릭 ETF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 네. 말리겠어요? 아니요. 저는 thematic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미래 테마. 네, 미래 테마 왜냐면 이거는 diversify portfolio니까 좀 이렇게 diversify하게 갖고 아르크 가면. 펀드가 티메릭이잖아요. 그렇죠. ARK for the thematic. 근데 오케이. 그렇게 말하면은 everything has an exception. 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 thematic 컨셉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믿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투자할 때 이렇게 하면 ARK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portfolio 100만 불을 주시면은 한 5%는 10%는 그 thematic 세 개로 나눠서 뭐 3% 살 거예요. 거기서 내가 ARK에다 3%를 주겠다 그러면은 나는 사양하겠지만 공격적이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ARK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3% 갖다 놓으면은 you never know. 나 같은 사람이 대박은 안 나요. 그냥 잘 되지. 그렇죠. 네. 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진짜로 인생에 성공하려면 자기 완전한 재산을 뭐 small business owner 하나에다 때려 넣어 갖고 그러면은 한 20%는 대박 나고 80%는 손가락 그쵸. 빨고. 그렇게 하기 싫은. 저는 그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고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빌드백 베러 법안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는 영원히 안 돼요? 영원이란 말은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내년까지는 안 된다. 지금 월가에서는 올해는 안 되는 거는 이 결정이 났고 내년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 되지 않겠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간 선거 전에 민주당이 뭔가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 없어. 왜냐면 중간 선거 전에 데모크랏 분들이 싫어하니까. 그 세네터 조 맨친, 맨친이랑 right 그 두 분이 싫다는데 한 분은 스pen딩이 싫고 한 분은 세금 올라가는 게 싫으면 그거 어떻게 해? 무조건 안 돼. 그리고 미드텀 엘렉션 보니까 지금 그 하우스는 그 리퍼블리칸 넘어갈 확률이 꽤 높고 그 세네트도 넘어갈 지금 반반인데 one or two seat 한두 개만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바마 세컨드 term 같이 lame duck 프레지던트인데 그게 2년 만에 생기는 거야. 오바마는 4년 동안 즐기다가 뺏겼잖아. 근데 이거는 2년 즐기다 뺏기는 게 상황이 돼.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손이 묶이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만약 경제가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면은 무슨 revised version 좀 더 이렇게 infrastructure oriented 줄여서 그러니까 social program을 좀 줄여서 가능하죠. 그게 build back America면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뭐 2조 달러짜리 이런 건 안 된다. 자기네 데모크래트들이 자기네 파티 그 세네터도 내부에서 안 되는데 리퍼블리칸 무조건 싫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채권 금리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마켓은 벌써 그러니까 마켓은 probability상 다 계산을 해놓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내년에 어쨌든 국채의 발행량은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가 지금 낮은 이유 중에 일부 들어 있다고. supply demand imbalance.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supply가 줄어들어. 줄어드니까. 그건 맞아요.
그 중간 선거가 만약 그 공화당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증시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로 먼저 말할게요. Wall Street likes divided government because ineffective government means people speak. 투자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정부가 법을 못 만들면 그건 아예 좋은 거다. No more restrictions.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스타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30년 이렇게 일해 보니까. 2023년에 그러면 디바이디드 가버먼트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꺾이고 디바이디드 가버먼트가 아무런 피지컬 스티뮬러스가 없고 좋아요? 과연 좋을까요? 피스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뭐 바이백 아메리카 뭐 여러 가지 그 피스컬을 또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피스컬이 완전히 없어질 거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소셜 프로그램을 너무 이렇게 많이 넣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 여쭤봤습니다. 아 예.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아, 예. 항상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